예, 예, 예.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님을 비롯한 전문건설협회 회장님, 또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님, 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 저희 당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절차들을 불편하게 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기업이나 건설업계 측에서 염려가 크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 중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직 완전히 조문 정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산재로 인한 사상자 수가 가장 우리나라가 많은 걸로 나오는데 그것을 줄여야 한다는 목표에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법에 관해서는 조금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해서는 우선 법률 체계가 헌법의 적합성을 가져야 하고 과잉입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의 원칙을 어긋나는 이런 입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입법은 하되 그것이 과잉입법이나 또 법체계에 맞지 않거나 또 그런 효과를 내지 않는 조문이 들어가서 기업의 예상 외의 책임을 물려는 일도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새 업무 첫날인데 참 좋지 않는 안을 가지고 국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대재해 법안은 대표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상이라는 하위법에 대한 부분들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도 사중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법인벌금이라든가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다음에 대표자 처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중소기업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것이고, 사실 중소기업은 대기업 마냥 전문 경영인을 둘 수가 없습니다. 곧 99%의 대표가 오너입니다. 그런데 대표를 처벌하게 되면 사실 중소기업은 사고가 나도 수습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기업은 사실 도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를 처벌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은 이 663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꼭 만들어야 된다면 저희 중소기업계에서 정리한 3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 산업보건안전법상에도 1222개의 법령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느 분 1222개를 지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그걸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그걸 명확하게 만든 걸 기업이 지키면 처벌을 면제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1인 사망도 중대재해로 보는데 1인 사망은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해서 반복적인 사망이 났을 때에 그것은 형사처벌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징역이 하한 규정으로 돼 있는데 상한 규정으로는 바꿔야지, 도대체 이게 엄청난 이게 과실에 가까운 내용의 처벌이 많이 있는데 이걸 갖다 하한 규정으로 해놔버리면 이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전부 불안해가지고 여기 계시는 단체장님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단체들 뭐 하느냐 뭐 이런 쪽에 그 항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 여기 뭐 최승재 의원님은 소상공인에 대한 의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고 유상범 법사위원님이 그 좀 가능한 한 최대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희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김성원 원내석배도 부대표님 계속 좀 이런 것 좀 챙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전문건설협회 김영윤 회장입니다. 저희 그 건설 산업은 사실은 이 중대재해의 제일 큰 피해를 예상하는 그런 업종이기도 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 저희 전문건설은 건설 산업을 실제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대재해의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수주 산업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느 옥내에 정해진 장소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이제 그 현장이 산재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표되는 사람이 한 곳에 서울이나 아니면 어느 한 곳에서 전국에 5개 내지 10개 되는 현장을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건설 산업은 옥내 산업하고 틀려서 자연재해에 자연 환경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이 추워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천재지변적인 사고도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서울에 있는 이제 대표가 오늘 바람 많이 부니까 오늘은 얼었으니까 어떤 조치를 하도록 기대한다는 것도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이제 안전관리원이라는 게 있어서 국가가 인정해 주는 그런 자격증을 갖고 그 사람들이 그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국가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대표자를 체벌해서 물론 이제 경고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도 사고 한 번 나면은 수주를 입찰해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사고 나는 것은 바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건설업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법을 만들 때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표자를 처벌하는 이런 부분은 좀 보류 유보가 되는 그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